저는 오늘 며느리 집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 손목은 부어올랐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엔 반찬 4가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제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며느리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십니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온몸을 다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아들이 편할까? 손주가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제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그냥 웃으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찬 봉투 안에 숨겨진 제 이야기입니다. 쓰러지기 전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우산도 없이 손엔 무거운 장바구니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좋아한다던 고사리 나물,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장조림, 손주가 잘 먹는다던 계란찜, 그리고 새로 배운 레시피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를 타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수가 기다릴 거야. 사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우산을 나눴으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까, 그냥 갈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배를 눌렀죠.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반찬 좀 싸왔어. 지수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들어가며 현관을 힐끗 봤습니다. 제 신발장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제 슬리퍼가 놓여 있었는데 이젠 없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젠 여기도 내 자리가 없구나. 부엌으로 들어가며 저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사리 나물, 장조림, 계란찜, 무나물. 지수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 반찬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먹어야 힘이 나는데. 지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도요. 요즘 헬스장 다녀요. 저는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이 음식들이 갑자기 쓸모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손주는 이유식 먹어요. 지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찬통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물어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미리 물어보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응, 그럴게.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반찬통 가득한 장바구니를 든 늙은 여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음식을 들고 있는 그런 여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수가 보면 더 부담스러워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응. 오늘 지수네 갔다 와? 응. 반찬 잘 받았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받았냐고요?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 여보, 나 조금 이따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찬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이 음식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 혼자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결혼 초엔 정말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보면 두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딸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지수를 데려온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지수 좀 잘 봐줘. 민수의 부탁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염려 마라. 내가 잘할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첫 해, 지수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무엇이든 잘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싸간 반찬도 어머니 손맛 최고예요 하며 잘 먹었고, 설거지를 하려 하면 어머니 쉬세요 하며 말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진짜 착하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지수는 잠깐 눈을 깜빡이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말투는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엔 반가움 대신 피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는 압니다. 다른 여자의 작은 표정 변화를요.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지수도 피곤할 거야. 육아하느라 힘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도와주려 했죠. 손주가 태어나고 저는 매일같이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고사리 나물, 새로 배운 레시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담았죠.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장조림을
지수가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요, 짜게 안 먹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장조림통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통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수한테 상처받았어.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을 살짝 두드리고 눈치를 보며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도 몰래 했고 빨래도 조용히 널었습니다. 일 끝나면 흔적 안 남게 소리 없이 나왔죠. 그런데 그럴수록 지수는 더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저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그 말에 제 가슴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전화하고 오는 게 갑자기라니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제가 먼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가셨네요. 다음엔 좀 더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계속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젠 일찍 간다고 하네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왜 내 집도 아닌 곳에서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손주 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손주 옷을 살까? 장난감을 살까?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저희가 업체에 맡길 거예요. 그냥 오셔서 식사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나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편하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그 말이 왠지 저를 배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 저는 지수 집에 갔습니다. 지수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지수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업체에서 다 해줘요. 그냥 당일날
편하게 오시면 돼요. 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잔치 사흘 전 저는 지수 집에 청소라도 하려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수의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3명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도 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근데 지수야, 시어머니는 매일 오시는 거야? 응, 거의. 헐, 너 힘들겠다. 맞아, 솔직히 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과일 칼을 든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뭐. 시어머니인데. 그니까 나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드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전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와 민수가 작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서 부엌으로 빠지려 했죠. 그 순간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집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 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2글자, 평생 살림하느라 귀가 죽어 살았는데 그 한마디는 가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후 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서요. 하지만 그 말투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떨리는 손,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볼까봐 창피할까봐 그냥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차에. 왜 아직도 거기 있어? 그냥. 엄마 괜찮아?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민수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수가 한 말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 켜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에도 제 집에도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죠. 엄마 내일 돌잔치 일찍 좀 와줘 할 일 많아서 저는 핸드폰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손이 필요하니 오라는 거였죠. 그래 알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남편이 깰까봐 돌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업체에서 다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일이라도 깎아가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 한가득 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수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우미 분이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그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웃었죠. 네, 시어머니세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지수에게 저는 자랑할 만한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일 뿐이구나. 잔치가 끝나고 저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좀 차에 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러자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셔야 저희가 편한데요. 그 말투, 그 표정.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식구로 보지 않는구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할게. 그리고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땀에 다 섞여 들어갔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죠. 그런데 그 손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음 주 저는 지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고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 없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활 흐트러질까봐.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씩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내 생활 좀 하려고. 그래.
민수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헬스장에 들어서는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어떤 운동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건강해지는 운동이요. 트레이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작해봐요. 그렇게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몸도 아팠죠. 하지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한테 섭섭하신가요?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섭섭? 그 정도면 다행이었죠.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엔 책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젠 시간이 생겼습니다.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며 책을 골랐습니다. 제목이 재밌는 책, 표지가 예쁜 책, 그냥 제가 끌리는 책을 골랐죠.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읽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시간이 제 시간이니까요. 그날 지수는 민수에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래? 나 무서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드디어 나를 지키는구나. 그 느낌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몸에 집중하세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으로 제 몸을 느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계속 오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집 오가느라 제 삶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동네 카페, 요가 강습 작은 도서관, 제 달력이 조용히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요가 수업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는 시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 모두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제 시간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손주 좀.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일정이 있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럼 내일은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도 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바빠. 모레는 시간 될 것 같아. 지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요? 어머니, 이번 주는요? 하지만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바빠.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그게 다였죠. 예전처럼 무조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시간이 있을 때만 갔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맞아, 나도 내 시간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불편하다며. 지수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찬 봉투 내 손에 다시 쥐어준 날. 어떤 뜻이었니? 그 말에 지수는 꽉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답이었죠.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저 역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힘든데 난 왜? 힘들면 안 되니. 그 순간 지수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더 부담됐어요. 못난 며느리 같고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던 거였구나.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구나. 지수야.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살자.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어머니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저는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편하게 지내자. 지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많이 놀랐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넌 왜 엄마에게 아무 말 안 했니? 민수는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 지수가 상처받을까 무서웠어.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엄마를 버렸니? 민수는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내 엄마도 상처받고 힘들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오래 묵힌 가시를 조금씩 빼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강한 척만 했나 봐. 이젠 엄마도 약한 모습 보여줄게. 민수는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민수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모자로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힘든 일, 지수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손주를 키우며 느끼는 부담감,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아들에게 느낀 서운함,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린 제 모습,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말을 안 했잖아. 이젠 우리 솔직하게 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이 겨우 풀려가던 무렵, 저는 갑자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열이 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집 근처 내과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영양 부족,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심하면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내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린 그 결과였으니까요. 약봉투를 들고 나올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아끼자.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갈게요. 잠시 후 지수가 병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괜찮아, 지수야. 이제 나 괜찮아.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챙길게요. 억지로 착한 며느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머니 아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지수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죠. 어머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지수를 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제게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바랐던 관계였구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관계였구나. 손주 두 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테이블에 제가 만든 잡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건 손주가 제일 좋아해요. 그 말 너무 평범한 말인데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무 애썼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숨구멍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같이 시장 가실래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장에선 지수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좋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같이 하니까 좋다. 그 말에 지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겠죠. 좋은 시어머니도 좋은 며느리도 아닌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시장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한참을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같이 찾아봐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제 달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가 독서 모임, 동네 친구와 차 한 잔, 늘 누군가에게 맞춰 살던 제 삶에 드디어 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이제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간 어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내 일정부터 볼게.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아닌 따로 또 같이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다 병이 났던 제가 이제는 좋은 나로 살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좋은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며느리 집에 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찬 봉투를 한가득 들지 않습니다. 딱 제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들고 갑니다. 지수에게 물었죠.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지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좋으신 거 하세요. 저희가 맞춰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손주는 이제 걸음마를 뗐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달려옵니다. 할미,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겐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가족을요. 반찬 봉투를 억지로 떠안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요. 지난주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우리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라서 지수를 봤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도요. 진짜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여행 이야기조차 제게 하지 않았는데 이젠 같이 가자고 하네요. 그래 갈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지순의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수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진짜 재밌을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니 손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미, 나 할미 옆에 앉을 거야. 저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앉자. 차가 출발하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쓸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로 살기 시작하니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제게 이것저것 챙겨줬고 민수는 제 사진을 많이 찍어줬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웃었죠.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했을까?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진짜 행복은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즐거웠어. 다행이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여행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서로를 아끼는 그런 가족이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요가 수업에서 만난 이웃들과 도서관에서 만난 책 모임 사람들과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아들 손주, 그것만이 제 전부였는데 이젠 다릅니다. 저에게도 제 세상이 생겼습니다. 어제 헬스장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찾았어.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도 아들에게 느꼈던 서운함도 이젠 모두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었던 거였으니까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들, 좋은 시어머니, 그런 역할에 얽매여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거였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합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내일은 어때?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부탁드린다는 그 말이 제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 저는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엔 지쳐 있었는데 이젠 빛이 납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게 말합니다. 고생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으로. 며칠 전 저는 지수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어머니 인생 즐기시네요. 응,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지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멋있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다 쓰러진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나로 사는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나답게 살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은 시어머니로 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게 자신을 갉아먹던 거죠. 결국 가족끼리의 솔직한 대화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였네요.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한다발이었습니다.